이춘재 사건과 관련해 이수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공소시효 때문에 이춘재의 형사처벌은 못하게 됐습니다. 하지만 민사소송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혹시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않을까요? 2015년 법 개정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이번 사건은 이미 2006년에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. 네. 이 추가 범죄가 밝혀졌는데도 왜 마땅한 처벌을 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이 많은데요. 그럼 민사가 가능할까? 이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해결하지 쉽지 않겠다가 다수 의견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형법에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법에는 이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 건데요. 법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너무 오랜 기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법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. 이 내용을 보시면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 행위가 행사된 날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. 그럼 이번 사건은 이춘재라는 게 작년에 알려졌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작년에 알았으니까 아직 시효가 안 지난 거 아닙니까? 제가 통화한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 의견은 일반적으로 제시된 두 개의 조건 중에 소멸시효가 더 빨리 완성되는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서 이번 이춘재 사건은 사건 발생 시점이 1986년에서 91년 사이니까 이 항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늦어도 2001년 이 피해자들이 이춘재를 안 시점이 대략 지난해 9월이니까 1항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 소멸시효는 2022년까지가 되겠죠. 그렇다면 둘 중 더 빨리 시기가 도래하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손배 청구권이 소멸했고 민사소송 제기도 어렵다는 판단입니다. 더 빨리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네. 이 얘기군요. 아직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? 있습니다. 둘 중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조항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낸 전문가도 있었는데요. 그렇다면 2022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. 예, 결국 뭐 재판을 가봐야 아는 거군요. 8차 사건 범인을 몰려서 옥살이를 했던 윤 씨 있잖아요. 네. 그분도 이렇게 되면 무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이분에 대한 뭐 보상, 뭐 배상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? 일단 무죄로 최종 확정이 되면은 형사 보상금이 수령이 가능해지는데요. 일반적으로 선고가 나은 그 해 최저임금 5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. 계산을 해보면 2020년 최저임금이 8,590원에 5배, 하루 8시간을 일했다고 치면 일일당 한 34만 3천 원 정도입니다. 19년 6개월 복역 기간을 곱해서 계산하면 대략 17억 6천만 원 정도의 형사 보상금이 나오는데요. 올해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지겠죠. 이거는 뭐 단순히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일 것이고 정신적 보상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국가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. 이 손해배상금과 위에 말했던 형사보상금에 대한 지연 이사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해서 더하기 빼기를 하더라도 25억에서 최대 40억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뭐 보상을 안 해주는 것보단 낫겠지만 돈과 젊은 날의 20년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?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